자, 보시죠. 여기. 자, 외상 매출금 1,000원 중 실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350원이래요. 그러면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못 받게 된 거죠. 350원. 근데 이렇게 주는 거야. 대손충당금 잔액은 300원 가정한다라는 건 난 이미 미래에 가뭄을 대비해서 300원 물통에 물 채워둔 거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뭄이 발생했는데 350원의 물을 흘려보내야 돼.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외상매출금 채권을 못 받았으니까 채권이 감소하는 거 맞죠? 대변으로 외상매출금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으로 미리 채워둔 물통에 물 흘려보내면 되죠. 300원만큼은. 맞죠? 근데 나머지 50원은 예상치 못하게 여러분들 가뭄이 더 발생한 거잖아요. 50원만큼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내가 물을 흘려보내야지. 채워둔 물이 아니라. 맞죠? 그럼 예상치 못한 손실. 이거를 대손으로 하면 나는 300원만큼 못 받을 것으로 추정을 했어. 근데 예상치 못하게 50원을 더 못 받게 됐네? 예상치 못하게 300원만큼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50원만큼 더 못 받게 됐잖아요. 맞죠? 그럼 그것만큼은 우리가 비용하자. 야, 이씨, 비용하자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지? 물 채워둔 게 없으니까 물을 사가지고, 약간 좀 편이 웃기지만, 물을 사서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얘만큼 비용할 수밖에 없지. 물통에 들어간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55만큼은.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근데 보세요. 그럼 지금 못 받게 된 게 외상매출금이죠? 그럼 우리 외상매출금은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채권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우리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계정 과목이 외상매출금이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으니까. 되실까요?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계정 과목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상 매출금 또는 받으러미 매출 채권이잖아요.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을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대손 삼각비라고 해요. 암기사항 계정 과목은 자, 근데 여러분들 꼭 채권이 매출 채권만 띄어 먹혀요? 아니죠. 우리 회사가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고 뭐 내가 상대방한테 돈 빌려줬는데 떼어 먹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각각의 사례입니다요.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이번에는 미수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미수금은 매출 채권 아닌 거죠. 즉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 아닌 채권이다 그 뜻이에요. 자, 매출 채권이 아닌 미수금 1,000원 중 실제 못 받은 금액은 350원이래요. 근데 난 그럴 줄 알고 이미 물통에 300원 채워놨어요. 알고 봤더니 오씨, 큰일 났네. 350에 가뭄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물통에 300원 있죠? 그 흘러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대변에 미수금 까고요. 그다음에 차변에 대손충당금이 대변 태생이잖아요. 차변으로 안 나와. 대손충당금을 이렇게 잡아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도 그게 어떤 감가상각 자산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실기에 입력하는 게 달랐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요 대손충당금이 어떤 대손충당금이냐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고란에.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손충당금이 뜨면 얘는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맞죠? 그게 만약에 외상매출금이면 요거 오셔야 되겠죠? 받으러 오면 여기 오셔야 되는 거고 참고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또 예상치 못하게 내가 300원은 뛰어 먹힐 것 같다라고 전년도 말에 예상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씨 예상치 못하게 50원 더 못 받게 됐네? 그럼 이건 비용이죠, 여러분. 알죠? 그러면 이거는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채권에서의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 50원은요. 맞죠? 그럼 얘는 영업 외 비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계정 과목을 우리가 기타의를 붙여야 돼. 기타의. 알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 채권이 아닌 채권을 띄어 먹혔을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기타의 대손삼각비라고 해요. 시험에 다 내요, 여러분들. 성격도 물어봐요. 알죠? 외워주시고.
정 헷갈리시면 앞에 기타가 돼요. 기타. 기타는 여러분 기타 등등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 우리가 기타라고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요. 자, 그 다음에 사례 세 번째 여기. 이건 방금 했던 거 우리. 자, 여기요. 외상 매출금 1,000원 중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200원인 것으로 확인됐대요. 근데 대손충당금 잔액은 300원이다 라는 건 난 이미 가뭄 대비하기 위해서 물통에 300 채워놨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뭄이 발생했는데 200원만 여러분들 가뭄이 발생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물통에 있는 여러분 300원 중에서 200원만 흘러버리면 끝내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200 잡고요. 잡는 거 까는 거예요. 못 받게 됐으니까. 물통에 있는 대손충당금이 여러분들 채권, 차변을 차감하는 놈이니까 대변태생이에요. 그럼 대변태생을 이제 흘려보내야 돼. 물통에 있는 300원 중에서 200원은 여러분들 보내야죠. 그렇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잡는 거. 되셨죠? 그래서 결론 요거예요. 대손이 확정되면 일단은 내가 미리 대비해서 물통에 채워둔 거 먼저 까고요. 알죠? 까는 거 우리가 분계에서의 상계는 반대편으로 까는 걸 상계한다라고 불러요. 반대편으로 까면 여러분 잔액이 없어지잖아요. 맞죠?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거 물통이 비어 있어. 근데 가뭄이 더 발생한 거야. 그럼 그것만큼은 여러분들 우리가 물을 내가 뭐 새로 사서 흘려보내든지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부족분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못 받게 된 거니까 그것만큼은 우리가 비용할 수밖에 없어요. 되시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냥 가뭄 생각하시는 게 딱 좋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뭘 출제하냐면 이것도 출제해요. 뭐냐면 떼인 돈 받은 거. 현실에 없죠? 그렇죠? 현실에서 친구한테 야, 돈 갚아라고 하면 차단된 목록. 그건 모르지만 여러분, 그죠? 메시지가 남아있죠? 맞죠? 차단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관심 없으시구나. 그죠? 그래서 떼인 돈 맞는 거 시험에 내요. 우리 시험은. 보시죠. 잘 보셔야 돼요. 자, 전기 이전에 라는 건 과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전. 과거에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였던 대안의 외상 매출금 2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결론 외우시면 30초 컷 나오거든요. 근데 그 30초 컷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끊는 분들이 꽤 계시냐면은요. 이거 지금 하는 거 틀려요. 이렇게 끊으시면 틀려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외상 매출금 회수했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200 까고 지금 이거 틀린 거예요. 그리고 현금 200. 왜 이렇게 쉬운 문제를 냈어? 이러면 틀린 겁니다. 왜 틀리냐면 여러분들 이 말만 있으면 맞는 표현이 지금 제가 밑줄 친 거 있잖아요. 요 말만 있으면 맞아요. 요 분계가. 위에 있는 분계가 맞아요. 맞죠? 근데 요 말이 또 있잖아요. 뭐예요? 대안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게 아니라 과거에 못 받았던 채권 회수한 거예요. 다른 의미야, 다른 의미.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요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지울게요. 요거예요. 전기 이전에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였던.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전년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전년도에 어떻게 했었어요? 전기에 우리가 띄어 먹혔으니까 일단 채권 깎겠죠. 외상 매출금. 까고 그 다음에 못 받게 되면 우리 일단 대손충당금 먼저 까죠. 항상 분계에서의 상계는 반대편으로 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앞으로 뒤에서 상계라는 말 무지하게 보실 거거든요. 200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전기에 이렇게 한 거죠. 전기에 채권 못 받았을 때 대변에 채권 까고 대손충당 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근데 이거 지금 회수했어요, 안 했어요? 회수했죠? 그럼 회수했으면 이 분계를 전년도에 했었어야 돼요? 하지 말았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화 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올해 회수했잖아요. 그럼 전년도에는 이 분계 잘한 거죠. 떼어 먹혔을 때는. 근데 올해 얘를 회수했죠. 회수했으면 전년도에 이 분계는 하면 됐었던 거예요.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 분계예요. 그죠? 하리보는 뭐야? 하리보 먹고 싶어가지고요. 죄송해요.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 분계잖아요. 그죠? 근데 했죠? 그럼 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볼펜으로 칠해요? 아우, 너 하지 말았어야 됐네. 이렇게? 회계는 그딴 거 없어요. 뭐 회계 연습장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분계를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했죠? 이미 과거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취소하는 분계 주면 돼요, 올해. 되세요? 그럼 분계에서의 취소는 뭐냐면 이 분계를 뒤집어 거꾸로 엎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게 취소예요, 여러분. 분계로 따지면 분계 취소. 우리 연습장에 수정펜으로 긋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거. 맞죠? 뭐 어쨌든 좀 맞아.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렇게. 자, 일단 여기 대손 확정된 회계 처리를 올해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는 요거죠. 대변으로 깠던 외상 매출금 차변으로 살려놓고요. 오케이? 차변으로 깠던 대손 충당금을 대변으로 살려요. 그럼 이 두 분계를 합치면, 왜냐면 전년도에 이 분계 끊었으니까 합치면 외상 매출금 없어지고 대손 충당 이렇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것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뭐예요? 채권 회수했잖아요, 여러분들. 채권을 회수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채권의 회수 회계 처리해야죠. 그래서 2번. 채권의 회수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채권 회수했으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 까고요. 차변의 현금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가 떼었던 채권을 회수하면은 이 1번과 2번이 결합된 분계가 결론이에요. 되셨어요? 전년도에 떼었던 분계 취소하는 분계 한 번. 그 다음에 채권 회수한 분계 그 다음 두 번. 이 두 개가 결합된 게 올해 분계 결론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외상 매출금 안 나오죠. 이 두 개가 결합된 게 결론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남는 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 이렇게 남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가 대손 충당금을 대변으로 늘리는 게 중요해요. 암기다, 암기. 알죠? 오해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대손 충당금 늘리는 게 이 두 개를 합친 게 떼었던 거를 받은 거에 회계 처리니까 이게 결론이라는 얘기지. 떼어 먹힐 것 같다 그 뜻이 아닌 거예요. 맞죠? 이 두 분계가 결합된 게 결론이 이거잖아요. 그냥 최종적으로. 맞죠? 그래서 우리가 33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대손된 채권 회수하면. 있죠? 대손 충당금 증가시킨다고 여러분들. 있지 않나? 그죠? 결론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알죠? 암기. 네, 영상 찍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보시고. 제발 플리즈.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 그래서 대손 확정된 채권을 회수하면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켜요. 되셨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면 30초 컷 나온다. 30초 컷. 은근히 잘 나오고요. 오늘 여러분들 대손 시험에 많이 냈거든요. 그걸 오늘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건 제가 차마 못했어요. 그거 숙제를 못 내드렸어. 왜냐하면 그 감가상각 누계 요런 애들을 이해를 하셔야 얘를 할 수가 있거든. 미리. 넘어갈게요. 자, 이제 대손 충당금의 설정. 자, 대손 충당금의 설정입니다요. 보시죠. 자, 이미 제가 설정은 말씀드렸죠. 우리가 회계에서의 설정은 올해 연도 말에 예상되는 걸 미리 비용하는 걸 설정이라고 불러요.
맞죠? 이게 다 수익비용 대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설정은 근데 어려운데 실기는 진짜 쉽습니다. 실기. 왜냐면 이 보이세요? 자동 결산이라 보이시죠?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죠? 근데 가끔씩 말 문제, 그 계산 문제로 설정할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내거든요. 자, 해볼게요. 보시면. 자, 왜 이래? 야,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네. 또 드리면 되겠지 뭐. 자, 보시면. 자, 올해 12월 30일 됐어요. 우리 설정은 무조건 다 기말에 합니다. 기말에. 예, 설정을. 자,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 기말에 500원 있는데 이 중에서 30%를 받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답니다. 자, 우리 회사가 150원은 못 받을 것 같아. 기말에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150원의 대손 충당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미래에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 가뭄이 여러분들 한 150원 발생할 것 같아요. 약간 표현이 웃기긴 하다. 가뭄이 150원 발생할 것 같아요. 가뭄이 150원 정도 예상이 돼요. 그냥 가뭄이 수치로 따질 수 있다라고 할게요. 그렇죠? 150원만큼 가뭄이 예상돼. 그래서 물통에 물을 150원 채워야 되겠어. 했었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미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원이 있대요. 그럼 물통에 이미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이. 그죠? 100리터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터라고 할게요. 맞죠? 150리터의 물을 채워놔야 돼. 미래 가뭄 예상될 것 같아서. 근데 이미 100리터의 물통에 물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만 더 채워두면 돼요? 50리터만 더 채워두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변으로 대손 충당금을 50 늘리는 거예요. 이미 100원의 물통에 물 있는 상태에서 50리터만 여러분 채워두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대손 충당금이 대변 태생이가 채워두는 건 대변으로 채워두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미리 비용하는 거 차변에 대손 삼각비 이렇게. 미리 비용. 맞죠? 이렇게. 미리 비용을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그랬잖아요. 실제로 못 받게 됐을 때 비용하면 수익 비용 대응 안 맞는다고요. 그죠? 그 논리 때문에 그래요. 맞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례 두 번째. 요건 여러분들 바로 띄울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설정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설정합니다. 기말에 예상되는 게 물통에 물 채울 금액이죠. 맞죠? 물통에 있어야 될 물이 되는 거예요, 기말에. 맞죠? 예상액이. 근데 이미 있는 건 이미 물통에 물 있는 거죠. 그럼 요 금액, 요 물통에 이미 있는 물을 뺀 나머지 물만 오래 채워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 뜻. 그걸 어떻게 하냐면 기말에 채권 있죠. 여기에서 30% 못 받을 것 같다 해서 150원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기말에. 근데 이미 100원의 대손 충당금 있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요걸 빼면 나머지 50원만큼의 물을 채워두면 되잖아요. 그리고 미리 비용 잡는 거고 우리 혹시라도 예상되는 거니까. 예상되는 걸 미리 비용해야 돼요. 회계 입장에서. 그래 수익 비용 대응이 맞으니까.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럼 이럴 수도 있겠죠. 여기. 이게 여러분들 뭐냐 바로 할게요. 사례 1하고 사례 2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사례 2는 미수금. 여기는 매출 채권이고. 같은 문제. 같은 문제니까 아예 제 여기 그냥 기타의 대손상각비 여기다 잡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같은 문제인데 얘는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잡는 거고요. 여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잡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론은 어려운데 실기는 30초 컷 나와요. 저랑 같이 하겠죠, 3교시에. 무시하시고 이거. 이거 아니, 시험 안 나와, 이거는. 일단 얘부터 먼저 할게요. 이건 계산 문제고요, 여기. 자, 그럼 우리가 대손 충당금의 설정을 어떻게 하냐 요구하고 쉴게요. 자, 대손 충당금의 설정을 어떻게 하냐. 진짜 쉬워요. 30초 나와, 30초. 해보죠.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시험 많이 내요. 자, 위에 있는 대손 삼각을 클릭합니다.
우리 자동 결산은 어디서 하냐면 여기 결산 자료 입력해서 한다라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손 삼각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창이 하나 뜹니다. 창이 떠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대손율이 못 받을 것, 기말에 우리 회사가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퍼센트예요. 그렇죠? 문제에서 줄 거예요. 1%로 예상했다 또는 3%로 예상했다면 3으로 고치시면 되는 거고 좀 이따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기본적으로 1%로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손율은 대손 추정률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금액 있죠,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금액은요, 뭐가 되냐면 이게 기말의 채권이에요. 기말의 채권 잔액. 단기말이죠. 단기말의 채권 잔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 아이고 왜 이래? 여기 추가 설정액에 뭐 갑자기 금액이 다 있잖아요. 그럼 이거 믿으시면 돼요. 증명할게 보시면. 여러분 바드럼 가지고 증명해볼게. 바드럼 가지고 자 보시게 바드럼 가지고 해볼게요. 바드럼 요거 녹색으로 해볼게. 녹색으로. 자 보시면 자 바드럼이 기말에 한 1억 2,800만 원 있죠, 여러분들. 맞죠? 여기에 우리 회사가 올해 연도 말에 1% 못 받을 것 같아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1억 2,8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1%만큼 우리가 대손을 예상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설정이라는 건 미리 비용하는 거라면서요. 예상되는 걸 미리 비용하는 거. 근데 비용은 단기 개념이에요. 얘는 우리가 올해 연도 말에 총 예상되는 물통에 있어야 될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물통에 물 미리미리 채워두잖아요, 여러분. 기말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있죠. 설정 전 충당금 잔액. 요게 우리가 이미 물통에 채워둔 물이 되는 거예요. 되세요? 보니까 요게 받으러 오면 100만 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채워둔 물이 100만 원 있으니까 100만 원의 물은 잡아 빼야죠. 빼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냐면 이거 암산하시게 되면은 28만 원 정도가 나와요. 진짜 저 믿으시고. 맞죠? 그 28만 원 보세요. 여기 컴퓨터 계산해 줬죠? 제가 계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맞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을 시험에 자동 결산으로 내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설정액은 지가 알아서 구해요. 맞죠? 구하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율만 무조건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컴퓨터가 설정액을 제대로 계산해 줄 거란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단 한 가지 주의.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해요. 예, 매출 채권에 대해서 설정하세요.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매출 채권에 대해서 설정하세요. 그 말은 나머지 채권은 우리가 떼일 것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 있는 사례 보시면 여러분들 매출 채권이 아닌 채권 하나 있죠? 뭐예요? 선급금이죠. 그럼 선급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채권 설정하세요 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채권 설정하지 마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죠. 문제에서 언급되지 않은 채권의 설정액은 지우시면 돼요. 그게 끝이야. 얼마나 쉬워요. 문제에서 율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언급되지 않은 채권의 설정액 지워주면 그게 끝이에요. 30초도 안 걸려요. 정말로. 알죠? 이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좀 이따가 실기 할 거예요. 알죠? 자, 10분 쉬셨다가 우리 10시 35분에 얘랑 관련된 또 이제 있거든 하나 할게. 10분 쉬시죠.